23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최근 2년 거래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일 해운대 우동이 상급지예요? 아니면 지금 남천자이 신고가 계속 찍고 삼익빛이 있는데 여기가 대장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금매가 1억이나 차이 나네? 왜 그렇게 차이 날까? 유튜브 고민상담 통해서 여기에 투어를 같이 다녀왔거든요. 야구장 뷰 제일 좋은 거.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줄줄이 신고가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신고가가 나올까? 거래량이 작년 10월 3,000건을 찍었다가 대출 규제 있었죠. 그리고 12월에 탄핵 있었죠. 1월에 조용했죠. 설 연휴 전후로 바로 거래량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제 그 거래가 바로 3월 뜨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거래량을 보면 2024년도 7, 8, 9 어디만 거래가 많이 되었나 보면 이때 해운대 거래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12월 탄핵 때 최저점 찍었죠. 그리고 1월, 2월 거래량이 확실히 더 살아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 3,000건으로 보이지만 4월 거래량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3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최근 2년 거래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일 25년 4월, 5월이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먼저 대형들이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1시티 75평이 49억이에요. 서울은 34평형이 지금 막 70억 이렇게 하면 평당 2억인데 대형이나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치고 나가줘야 부산의 아파트들이 상승을 보일 거라서 저는 이런 신고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W도 매주 한 건 이상의 거래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많이 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놀라운 곳은 바로 테넌바움이겠죠. 테넌바움에 제가 아는 그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뷰 나오는 게 10세대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진짜 거의 다 팔렸고 실거주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테넌바움이 사실 미분양 아파트로 할인 분양 5억씩 하고 계약하고 나서 1년 후에 잔금 쳐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이 완전 틀렸었더라고요. 어디서 와서 많이 샀는지는 이번 주 중에 한번 전화해서 여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대형, 두산이브더 제니스 또한 실거래가가 한두 평씩 올라오고 있어요. 70평에 23억 5천이면 진짜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익빛이 또한 꾸준하게 거래가 한두 건씩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남천 서밋이 이제 평당 7천만 원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바다뷰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면 삼익빛을 이길 자리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또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평당 1억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그리고 나온 대형 이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3단지예요. 이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테넌바움하고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면서 여기가 좀 더 바다랑 가깝지 않냐, 광안대교 뷰 더 잘 나오지 않냐. 얘는 광안대교가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요. 얘는 광안대교가 좀 먼 느낌이지만 좀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각각의 다른 매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뷰가. 그리고 동래럭키, 지난주에 동래럭키 아파트 한번 갔었거든요.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고 내륙의 삼익비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보다는 세입자가 많아요. 근데 동래럭키는 세입자만큼 집주인 거주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 진짜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삼익비치 47년차, 동래럭키 43년차 이 연식만으로도 너무 매력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곳 5, 6도 SK뷰 거래량이 올라왔는데요. 18년차에 사실 가보면 좀 올드한 느낌은 있고 바다를 좋아해서 가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좀 나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래 SK뷰 2차 같은 경우에도 치 너무 좋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도 꽤 있어서 온천동 실거주민들이 관심 갖는 단지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제 대형을 봤으면 부산의 상급지 라인을 한번 봐야겠죠. 지금은 부산 사람들이 해운대 우동이 상급지예요? 아니면 지금 남천자이 신고가 계속 찍고 삼익빛이 있는데 여기가 대장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해운대와 남천동의 선호도는 확실히 달라요.
해운대 사시는 분들은요, 남천동 절대 안 넘어오고요. 남천동 사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해운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최근에 고민 상담하셨던 분도 해운대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잘 없잖아요. 그 중동 라인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지로 남천동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남천자의 신고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고가를 찍었던 남천자예요. 14억 5천이 올라왔는데요. 15억 6천까지 실거래 신고를 찍었고요. 남천자의 같은 경우에는 금매가 지금 바다뷰 영구 조막 나오는 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얘는 조금 더 깎아서 그러면 14억 후반대로 저층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저층이나 뷰가 완전 이쪽으로 뚫려 있었나? 뚫려 있는 거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74 타입 23층이 10억 3천에 올라왔습니다. 84가 워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74 타입도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셨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평당가를 비교해보고 얘가 저평가라면 가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25평형이나 34평 이렇게 59나 84를 찾지 74 타입은 잘 찾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끼인 타입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음 수요를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25평과 이 74 타입이 갭이 얼마 나지 않아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절대가는 얘가 더 비쌀 거니까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 회전율이 조금 낮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거래가 진짜 찍히는 걸 보면서 얘를 팔 수 있거든요. 실거래가 없으면 가격 계속 실거래가 없는데 그만큼 찍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가격 조율을 많이 당하기도 해요. 남천자의 매물을 보면요, 지금 딱 해안가 라인, 지금 매물이 4주 전에 비해서 한 달 만에 5개가 팔렸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럴만도 한 게, 이번 달에 남천자의 실거래가 진짜 한 4, 5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매물들 거의 팔렸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오히려 여기는 뷰가 중요한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층, 낮은 거, 안 좋은 거는 생각보다 안 팔린다. 좋은 거 가실 거라면 좋은 거 사야 돼요. 그래야 빨리 팔 수 있고 고가에 팔 수 있습니다. 이 고가들이 거의 또 좀 나가야, 대체지가 없어야 사람들이 저층, 싼 거, 낮은 평수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에는 웬만한 어느 대장을 가더라도 조금 좋은 거를 먼저 시도해본다. 그리고 안 된다면 그 다음 좋은 것과 그리고 여기 있는 뭐 평수 낮은 거를 비교해본다. 그런 각자의 기준을 좀 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가 안 되고 있어요. 매매 거래가 76건이면 거의 한 8%에서 9%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전세 14개, 월세 19개. 현재 최저가는 12억 5천인데요. 요 가격 84 타입 12억 5천이면 뷰 아예 안 나오겠네? 아니면 엄청 사이뷰 조금 나오겠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고요. 아까 고가 매물이 9개에서 4개 정도까지로 줄었거든요. 14억 5천 찍혔죠. 14억 7천 찍혔죠. 1월 달에 15억 6천 뭐 찍혔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막 돌아온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갱신이 굉장히 많다. 최근 전세가를 84 타입이 6억까지 받았는데 전세 갱신 2억 9,400. 와, 이분 진짜 어떤 분인지,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시는 분은 집주인 진짜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집주인분은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됩니다. 남천자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억 7천 정도 나와 있고요. 다음은 남천 더샵입니다. 남천자의 같은 경우에는 삼익빛이 거래량 트면 바로 남천자의 반응 오죠. 남천자의 반응 오면 바로 반응 오는 곳이 남천 더샵과 더비치 푸르조 서밋인데, 남천 더샵 갈래, 더비치 푸르조 서밋 갈래 하면 대연 서밋 같은 경우에는 남천 서밋에 가린다, 뭐 뷰 많이 안 나온다, 좀 그리고 길쭉하게 있어서 답답하다, 초등 멀다, 이런 단점들로 인해서 대체지로 남천 더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대연 서밋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면 진짜 좀 너무 건물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뒤쪽에 가보면 뭐 티하우스라든지 놀이터가 생각보다 쾌적하게 되어 있어서 놀랬어요. 근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이 남천 더샵 거래가가 9억 6천에 나왔습니다. 남천 더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0억 8천 거래가 올라왔죠. 10억 7천 3백 거래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1억이나 차이 나네? 왜 그렇게 차이 날까 생각해보면요. 남천 더샵 지금 요 7층 같은 경우에는 남천 더샵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 동일 거예요. 그리고 7층이다 보니까 10억에서 10억 초반 매물을 이렇게 깎아서 사신 것 같고요. 아주 잘 사셨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어제 신고가가 9억 4,500이 매매 거래가가 나왔습니다. 남천 더샵이랑 1,500밖에 차이 안 나네. 여기 단지의
대장 갈까? 아니면 이 단지에 조금 못난이 갈까? 저는 이 두 개 단지에 중에 선택한다면 남천 더샵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분 7층이지만 아주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억 언더로 살 수 있는 매물이 한 개 정도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물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10억 언더 매물이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매물이 진짜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0억 8천, 지금 10억 7천 이 거래가들이 여기 있던 거래 매물들이 한두 개씩 팔려 나갔고요. 앞으로 들어올 신고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매물을 좀 싸게 사서 아직은 실거래 띄우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셔서 말하긴 좀 어렵지만 앞으로 나올 신고가가 또 줄줄이 남아있다. 남천 더샵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가 안 되고 97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매물이 73개, 전세 19개, 전세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저층 매물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매물은 백이동의 13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막혀있는 뷰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격이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천 더샵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괜찮은 매물 가려면 10억 8천 언더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굉장히 잘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호수는 안 보이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103동 완전 뻥뷰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들 층수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은 남천동 라인이랑 가격대 비슷한 곳이 어디 있나 보면 이번 주 실거래가로 뜬 곳은 바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사직 로케랑 사직 쌍용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실거래가가 한두 개씩 올라오는데 진짜 부산에서 학군지 무시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학원가가 이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카운티 쪽으로 이 길 따라서 메디컬 센터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사직역 중심 서울 경기권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올라오고 조금 자잘자잘한 학원들이 이쪽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동래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이 아마 학원가로 진짜 뭐 대구 수성구나 평촌처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봤어요. 사직 롯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매물들이 지금 없어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은요. 좋은 것들, 가성비 괜찮은 것들이 팔려요. 얘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 갭이 벌어지면서 저가 매물들도 팔릴 거거든요. 아까 10억 1,500 요 매물 다음 가격으로 10억 4,500인데 이 매물이 팔렸을 수도 있고요. 사직 로케 같은 경우에는 84만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대형들도 꾸준하게 지금 종종 거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1월 달에도 지금 15억 2천에 팔렸던 게 3월 달에 16억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평균가를 보면 다 10억 이상이에요. 아무리 못난이라도 10억 언더로 사기에는 진짜 어렵겠구나. 사직 롯데캐슬이나 쌍용더 플래티넘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기 여고초랑 여명중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단지들이에요. 대체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직동 학군지 라인에서는 얘네를 이길 수 있는 입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동래아나 레이카운티도 얘네가 아무리 이제 구축으로 가더라도 이기긴 어렵다고 봐요. 이 대로 라인으로 형성했을 때 딱 중심지에 있거든요. 롯데캐슬 더 클래식을 바로 따라가는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실거래가가 8억 1천에 올랐는데 너무 싸지 않나요? 방금 여기가 10억 1,500이었어요. 여기가 8억이면 2억 차이가 나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직거래예요. 직거래.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도 얘도 좀 저가 매물은 9억 언더로 사실 가능하거든요. 남천 더샵처럼 나머지 가격들이 10억 완전 후반을 달린다면 사직 쌍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 9억 언더로 가는 거 저는 가성비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매물들 또한 9억 중후반대로 괜찮은 물건들은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 고민 상담 통해서 여기에 투어를 같이 다녀왔거든요. 야구장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타입으로 9억 6천대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음 매물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 언더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굉장히 잘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물 시세를 보면 8층 가격이 9억 3천에 있는데 매물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저는 9억 언더로 가는 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914세대 있고요. 매매는 49건으로 한 5% 정도 나와 있는데 전세가 진짜 완전 씨가 말라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5천에서 5억 3천 요 사이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워낙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세 또한 갱신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은 해운대 자이입니다. 동래구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는 곳이 여기 해운대 자이거든요. 해운대 자이는 사실 해운대에 여기 오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곳이에요. 뭐 고바위지 않냐, 거기 좀 생활권 불편하지 않냐, 대로 넓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해운대 자이는 사실 앞에 이제 우동 2구역 들어올 거죠.
3호가든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센텀에서 가장 대장을 치고 나가는 트럼프월드 센텀이 있고요. 실거주 만족도 아무리 오래됐지만 실거주 만족도 굉장히 높은 동부올림픽 바로 맞은편에 있죠. 해운대자이 2차가 10억에 실거래가 나왔거든요. 아마 보면 뷰 나오는 거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5구 타입도 이제 7억 후반대 안착을 했습니다. 남천 더샵 같은 경우에도 5구 타입이 8억 매물 나오죠. 해운대자이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도 5구 타입이 7억 7천 찍었다 보니까 해운대자이 5구 타입 7억 후반대 8억 초반 안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2,500에 1층 매수하셨어요. 저는 1층도 매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층은 1층만의 확실한 수요가 있거든요. 해운대자이의 매물량은 한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 두 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매물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자이 1차가 지금 매물 61개, 2차가 62개. 전세 물량도 얘네도 보면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9억대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대 또한 너무나도 상급지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